이번에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그렇게 독방에 툭 던져져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엄청나게 고독하고 그게 훨씬 더 두렵고 좀 그랬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홀로 뚝 떨어져서 사람들과의 접촉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파워를, 힘을 줄 수 있고 우리 내면으로 더 접촉하여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인류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바이러스가 그 지름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가 우수였습니다. 얼었던 눈이 녹아서 비가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때인데, 입춘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절기라면, 그래서 이제 봄을 알리는 신호탄이 입춘이죠. 이제 그때부터 그 한 해가 사실은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수라고 하면 얼었던 대동강 물이 녹는다고 할 정도로 이제 대지에 촉촉하게 물 기운을 적셔주는 때가 이제 우수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늘 입춘 뒤에 우수 오고 우수 뒤에 경칩이 오는 그 마음자리만큼은 그렇게 활짝 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한 송이 꽃을 매 순간 또 키워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혜의 향기 시간에 봄 소식을 전하는 글 한 줄 골라왔습니다. 관악산 자락에 예쁘게 정원을 가꾸면서 또 수행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인데요. 정위 스님의 에세이를 준비했습니다. 그 관악산에도 길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동 쪽에 법정 스님께서 법문하시던 길상사가 있고, 여기는 비구니 스님이 있는 기거하는 길상사입니다. 이 정위 스님은 세상에 드러내어서 자랑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우리 불교계의 제주꾼이기도 합니다. 음식 솜씨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정말 오래전에 갔었는데 그 사이에 요즘은 스님이 더 솜씨가 무르익어 가고 있더군요. 그 천에다가 꽃 자수를 놓는 실력도 뛰어나고, 어쨌든 스님의 손끝이 이렇게 터치만 되면 마법처럼 촥촥촥 변하는 아주 그런 멋진 작품을 많이 선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기자가 스님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짧은 답을 하고 스님이 이거를 이제 책으로 엮었어요. 살림 선문답집 정의 스님의 가벼운 밥상 중에서 한 편 골라봤습니다. 스님과 함께 정원으로 나가서 봄맞이를 한번 해볼까요? 들어보시죠. 봄이 되어 찾아간 길상사는 안팎으로 꽃잔치다. 기자가 스님께 취재를 허락해달라고 조르러 왔던 때마다 우리 매화 하며 건사하시던 길상사 매화가 드디어 꽃을 피웠다. 겨우내 애지중지 키워 각별하게 여겼던 매화다. 그간 살피지 못했는데 길상사 앞마당에 자그마한 비닐하우스가 있다. 딱 큰 화분 2줄 들어갈 폭의 아담한 비닐 정원 속에서 분홍매, 야매, 청매, 동백꽃이 겨울을 났다. 여느 겨울에는 욕실에 들여놓았는데 너무 따뜻했는지 일찍 꽃을 피웠다고 한다. 때를 못 맞추는 것이 나무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다. 방문한 날은 마침 스님이 따스운 봄바람이 좋아서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걷어둔 덕에 기자는 꽃구경을 실컷 했다. 절 안에 들어가니 벚꽃, 철쭉, 조팝나무 등 눈을 돌리는 곳마다 생기가 가득하다. 부엌 창틀에 꽃이 그림같이 꽂혀 있기에 스님 따라 흉내를 내보려고 물으니 꽃시장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조팝나무 이파리, 앞마당에 떨어진 동백꽃, 뒷산에서 이름 모를 풀을 주워다가 그저 이렇게 저렇게 둔 것이라고 한다.
스님, 이 조팝나무는 수양버들처럼 늘어져 있네요. 어떻게 꽂으신 거예요? 가지가 아래로 휘었기에 생긴 대로 그렇게 두었지요. 스님, 저 벚꽃은 어떻게 꽂아야 누운 듯이 선을 살릴 수 있어요? 모양 내려고 가지 자르지 않고 가지에 맞춰 있던 장도 꽃단지 골라다가 꽂지요. 철쭉이나 벚꽃 같은 꽃가지는 모양 내려고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 꽃이 떨어져 버려요. 스님께 꽃을 고르거나 꽂을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으니 고른다기보다는 앞서 말했듯 꽃시장에 꽃 사러 갔다가 발에 채워 주워오기도 하고 앞마당에서 그냥 두면 꺾어질 가지, 바람에 떨어진 꽃을 주워다가 대강 어울릴 만한 자리를 찾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다만 마른 것을 둘 때는 버석거려서 으스러지기 쉬우니 모서리에 걸어두는 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신다. 기자가 자꾸 꽃꽂이법을 알려달라 하니 정의 스님은 가만히 입을 떼신다.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새벽 달빛에 비친 고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벚꽃이며 철쭉 가지꽃을 꽂을 때 방바닥에 들이우는 그림자를 봐가며 꽃단지 둘 곳을 정하지요. 질문의 답은 전부 예상을 빗나갔다. 모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꽃을 괴롭히지 않고 생긴 대로 살리고 자연에 맞추는 것이 스님의 방식인 게다. 네, 오늘 정의 스님의 가벼운 밥상 중에서 봄 소식 한 편 읽어드렸는데요. 잔잔하면서도 아주 소박한 이야기가 스님의 성품을 느끼게도 하죠. 이 스님 꽃꽂이 솜씨도 하도 멋스러워서 기자가 이제 뭐 특별한 비법이 좀 있나요? 하고 물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꽂으면 잘 꽂아요? 이러니까 스님의 대답은 싱거울 만큼 기자가 기대했던 답과는 정반대로 그냥 생긴 대로 꽂으면 돼요 라는 답이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인 건 꽃을 꽂을 때 뭐 이게 화병이 이렇게 있어 화병에다 꽃을 맞추는 게 아니라 꽃에 맞는 화병을 찾아서 거기에 어울릴 만한 자리를 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게 어디 꽃뿐일까요? 살다 보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뭐 사람을 이리저리 재단하고 끼워 맞추는 일도 흔히 있는 일인데 뭐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준을 정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고쳐서 쓰려고 하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걸 그대로 쓰임새가 있게 하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꽃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는 스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상불경 보살과도 같다 하는 생각도 잠시 듭니다. 이 스님의 유일한 비법이란 달빛이 비칠 것을 예상해서 꽃가지를 딱 꽂았을 때 방바닥에 이렇게 드리워지는 그림자, 그거를 예상해서 꽂는다는 것. 이게 우리 정의 스님의 아주 멋스러운 그런 꽃꽂이 방법인 거죠. 그냥 툭툭 꼽아서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라 달이 쫙 떴을 때, 그것도 새벽 달빛이라 그러네요. 새벽 달이 쫙 떴을 때 창을 통해서 이걸 쫙 꽂으면 그림자가 싹 들이오는 거. 그림자 꽃꽂이를 보겠다는 거죠. 한편의 그림인 거죠. 아, 참 스님이 저한테 이 책도 보내왔는데 두 권의 책. 하나는 이제 자수에 관한 책이고, 이게 하나는 스님의 이제 가벼운 밥상인데, 뭐 이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길상사거든요. 관악산 길상사. 이렇게 이제 물화기 있고, 그 물화기에 이제 여러 바가지를 띄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물거리도 씻고 꽃에 화분에 물도 주고 이런 이제 정갈함이 있고, 거기에 이제 스님이 또 직접 만든 이렇게 소박한 밥상이지만 정성스러움과 정갈함이 들어있는 이제 이런 여기 이제 정의 스님의 그 밥상에 관한 소식이고, 이것과 함께 같이 따라온 게 이 스님이 자수를 그렇게 잘 놓으세요. 이렇게 꽃 모양을
우리는 그냥 실은 실이요 바늘은 바늘인 줄 아는데 실과 바늘이 이렇게 꽃 모양을 따라서 천 위에서 한 송이 꽃이 필 수 있다는 것. 자수 솜씨도 있지, 요리 솜씨 있지, 꽃꽂이 솜씨 있지. 아유 뭐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고 봄 꽃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벚꽃이 피었습니다. 네. 이제 스님의 이런 두 권의 책을 제가 받아서 제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제 사제 스님이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저 좀 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좀 다 보고 그러고 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스님 책을 함께 읽으면서 구석구석 눈이 그냥 정말 황홀해진다고 할까요? 아주 행복해지고 마음이 환해지더라고요. 스님을 닮은 고운 책을 보니까 봄을 미리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꽃이 활짝 피기도 합니다. 올봄에 시간이 나면 관악산 길상사 정원 한번 들려서 꽃 구경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막 정의 스님 있는 절 막 찾아가도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길상사의 관악산. 나 저기 가봐야지 하고 막 가시잖아요. 절에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찰마다 또 요즘에는 다 각자의 그 방식이 다 달라서 예절을 지켜서 방문하더라도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